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다 함께 김명수 사퇴하라고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34일째입니다. 김명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소리 높여 34일간이나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명수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이 사람들을 기소가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재판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선거사범재판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1심을 마쳐라. 1심 마치고 3개월 만에 2심을 마쳐라. 2심 마치고 3심은 또 3개월 만에 마쳐라. 이렇게 1년 내로 모든 선거재판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수는 재판을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모든 1, 2, 3심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재판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가 사라지고 불법과 부정선거가 난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의 국회의원이 함께 와서 지금 김명수가 어떻게 법치 체계를 짓밟고 있는지를 항의하면서 김명수 사퇴를 함께 외치고 계십니다. 같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선거가 또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선거운동이 개시가 됩니다. 이 거리마다 프래카드가 붙고 또 곳곳에 벽보가 붙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왜 합니까? 지금 보궐선거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박원순이 4년 내내 앉아가지고 자기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여성 비서를 성추행을 하고 박원순이 밑에 남자 비서는 그 성추행 당한 여비서를 또 성폭행을 하고 그 여비서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전 세계가 전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대한민국 서울시장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여성 비서를 성추행하고 그 남자 비서가 또 성폭행을 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자기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후보를 안 내겠다. 무슨 낯짝으로 또 이번에 후보를 냅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1년 도덕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져도 분수가 있지. 이런 일이 어디 대한민국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이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던 임종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이 밑에서 서울시 부시장만 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밑에서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자는 지금 바로
대한민국 모든 텔레비전 회사에 KBS, MBC, SBS 모든 텔레비전에 북한 영상을 사용하면은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1년에 수억씩 받아가지고 김정은한테 바치는 이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의 수금사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종석이 바로 이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임종석이가 자기는 많은 공직자를 만나봤는데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가장 깨끗한 공직자가 바로 박원순이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년 내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여성 비서를 성추행해서 정신병원까지 보낸,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불러온 자기 자신은 그 수치스러운 성추행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살한 이자가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제일 깨끗한 공직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경찰관 여러분, 이 박원순이 스스로 자기 집무실에서 4년 내내 성추행하고 냄새가 좋다고 킁킁 냄새난다 사진 보내고,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무원이라는 이 임종석이 이자가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을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이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이거 그대로 버려두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34일간 이 자리에 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또 선거운동이 되는데 당연히 이 창피스러운 일을 했으면 저 쥐군형이라도 숨어야지. 또 나와서 자기 더불어민주당 당원 고쳐가지고, 그것도 당원 투표에 23%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 투표도 안 한 걸 가지고 당원을 고쳐서 또 후보를 내보내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박원순이, 자살한 박원순이 뒤에 또 지금 완전히 서울시장이라고 내놓는 게 바로 토착 왜구를 내놨습니다. 도쿄 아카사카 바로 황궁이 내려다 보이고 야스쿠니 신사가 바로 보이는 그곳에 일본 최고의 호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토착 왜구를 또 박원순이 후임으로 후보를 내놓은 이 파렴치한 이런 일을 우리가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법치가 무너졌지만 이 김명수는 또 김일이라는 판사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일이를 4년째 한자리에 앉혀놓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 김일이가 조국이 구속영장 지금 기각도 시키고,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징역 2년 6개월 받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지금 구속 안 시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 코드가 맞는 사람, 이런 자는 모두 4년째 또 6년째 한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이고, 독립되고 중립된 사법부를 지키는 데는 대법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장은 끊임없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과감히 앞장서서 사법부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지키기는커녕 내부에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위에 걸려있는 김명수 탄핵 프래카드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줄 아는 분이라면 이 프래카드가 이렇게 오래도록 최고법원, 대법원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는 부끄러워서라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동안 어떻게 판결이 왜곡되고 편향적이고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김명수 비리 백서발간위원회를 조직해서 2차 회의를 내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있을 수는 있지만은 두고 역사의 부끄러운 심판을 피해갈 길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떻게 쌓아오고 만들어온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의 역사입니까? 당신 대법원장 시절에 이것을 무참히 짓밟고 두고 역사에 가문에 사법사에 오명을 남길 것입니까? 빨리 결단하십시오. 전국의 판사님들 김명수 대법원장 모시고 있는 게 부끄럽고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판사님들이 김명수 퇴진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까?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 눈치가 그렇게 보여집니까? 김명수 퇴진을 주장하지 못하는 판사가 한 판결을 어느 국민이 승복하고 믿겠습니까? 전국의 판사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디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하라고 한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회의 이전에는 그렇게 현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다가 왜 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 잘못 비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회의를 놓아두고 있습니까?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쫓아내는 그날까지 김명수 퇴진, 김명수 축출운동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합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피맺힌 호소를 할 때는 정말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드시 지금 오늘 목소리도 아주 힘이 나고 또 아주 확실한 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서울시민 여러분, 모든 판사님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무너지는 법치를 확실하게 바로 세워. 안녕하세요. 저는 농부 고부미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가장 큰 힘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콩을 심고 팥을 심고 산마늘을 심고 두릅을 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왜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안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전인자 변형을 해서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 따라다니고 권력 따라다니고 그리고 아부하면 출세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믿고 사는 우리는 농부는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저희 아버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90대도록 농사지었습니다. 필수 노동입니다. 농사지어서 도시민들을 먹여 살리고 농사지어서 자식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노동이 땀이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없는 이 순간 억울합니다. 땀도 억울하고 필수 노동도 억울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양심, 너와 내가 지켜야 될 도덕, 그리고 함께 지켜야 윤리,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가 지켜야 될 법치주의, 법 질서입니다. 이것이 양심에 따라 올 때까지 저는 여기에 올 것입니다. 올해 농사 못 지어도 됩니다. 올해의 농사 반으로 해도 됩니다. 한 해 못해서 못 먹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농부가 여기 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홍천의 바쁜 농사일을 뒤로 하시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때 힘을 이렇게 보태어주시는 고부미 농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 부경대 교수를 지내셨고 현재 고교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홍종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라지키 고교연합 공동대표 이홍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 우리 지사님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왜 합니까? 그러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 선거투표 당일날 해라 라고 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이 청와대 독재, 입법 독재, 서법 독재를 넘어서 선관위 독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와 독재 정치의 차이가 뭐냐면 독재 정치는 반대 세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는 완전히 반대 세력을 다 없앤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마성고 출신 경기대 조성환 교수는 이걸 유사 전체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앞에 가서 LH 문제의 심각함을 비탄하고 왔습니다. 내일은 국회 앞에 가서 부정선거 이거를 왜 밝히지 않냐라는 지금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걸 비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판사,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가장 창피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가장 창피합니다. 뻔뻔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하고 나쁜 대법원장이 김명수입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판사한테 네가 다 사퇴하면 탄핵할 수 없지 않냐. 이게 창피합니다. 진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해외 토픽에 날까 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선거법 위반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김명수가 우리나라 그 잘못된 것에 가장 으뜸인 지하말로 꼴찌인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이걸 잘못 이끌고 있는 사람은 김명수, 박원순 많습니다. 그 원조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잘못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원조는 누굽니까? 그런데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곧 선거가 가까우는데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말라 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나쁜 정치인을 가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이거를 규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홍종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횡포, 폐악이 더 커지고 세지고 그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깨어나서 이 유사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뿔이 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뿔난 엄마 TV의 이승효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33차 우리 김명수 집으로 돌아가라. 김명수 나쁜 놈, 김명수 더러운 놈, 김명수 사기꾼, 입만 열면 거짓말시키는 김명수 탄핵하라고 이렇게 소리질러 나왔습니다. 엄마가 왜 나왔겠습니까? 뿔려서 나왔습니다. 이런 나라가 보셨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전체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 패배주의, 기회주의, 이것을 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948년 우리의 건국을 부정하고 태극기를 부정하고 오직 지금 김정은이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매일 잠을 설치고 나오면 제정신이 아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우리 엄마들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매일 저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추행을 그 본인 자신들이 한 일이 우리 여성들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엄마들이요, 여성들이요, 분명하게 깨어나셔서 이번 선거, 오거돈 부산시장 선거, 박원순 시장 선거, 그 대리를 하는 이 선거를 우리는 명심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길을 쫑긋 세워서 분명하게 옳은 정치인, 옳은 시장을 뽑아야 됩니다. 더불어터진당, 더불어만진당,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피해를 본 우리는 분명하게 소신있게 이번 시장 선거를 뽑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수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더럽고 치사스러운 일 하지 말고 파렴치한 일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판사 여러분들, 조금 전에 주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당장 김명수를 탄핵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더러운 놈, 나쁜 놈, 사기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김명수를 체포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경찰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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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뿔나는 맛 TV의 이승효 대표님 아주 간절한 외침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1인 피켓팅 시위를 하시고 함께 해주신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출신의 강대식 의원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고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모든 국민의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우리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공정과 정의, 법治국가를 바라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루빨리 사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강대식 의원께서는 또 국회로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역시 김명수는 9시 10분 언저리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또박또박 타먹고 있는 줄 압니다. 성경 말씀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자는 선거법, 선거 관련 재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월급을 타가야 되겠습니까? 이자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월급을 반납을 넘어서 아예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자유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고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희범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4월 7일 이후에 다시 오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나쁜 놈, 착한 사람 구별을 하는 방법, 또 국민들이 팩트를 잘 알아야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볼 때 문재인부터 인간의 향기가 안 납니다. 그렇죠? 박범계 호 뭐라 그랬습니까? 양아치라 그랬습니다. 박범계의 호는 양아치. 근데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 주변에는 착한 사람만 있고 양아치 주변에는 양아치만 있습니다. 왜? 질량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질량이 맞지 않는 인간들은 서로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아치는 양아치끼리,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여갖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면은 참판 사기꾼 양아치 조국 같은 인간은 호가 뭐가 어떤 것 같습니다. 호 조국은 제가 볼 때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그죠? 하여튼 추미애는 마녀고, 하여튼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윤리, 도덕, 명예 이런 걸 중시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치를 너무 많이 멀리했고 외면했다. 정치를 외면한 혹독한 대가는 뭐냐? 사기꾼! 더러운 놈! 사기꾼! 물러나라! 사퇴하라! 더러운 놈! 나쁜 놈! 물러가라! 사기꾼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퇴하라! 더러운 놈! 나쁜 놈! 오늘 뿔난 엄마가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는데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날 같았으면은 더 우렁쳤을 것인데. 예,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치를 우리가 멀리했고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땅은 바로 양아치, 사기꾼, 도둑놈 이런 놈들 밑에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혹독한 대가는 저질스러운 이런 인간들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로 지금 이 땅에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기꾼, 양아치, 도둑놈 이런 데부터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은 그나마 나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바로 간첩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는 제가 볼 때 문재인도 진짜 그 신분이 뭔지 우리는 문재인 본인과 김정은밖에 알 수 없다. 임종석이가 조선노동당 당원인지 아닌지 임종석 본인과 김정은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행동을 딱 보면은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당원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인 것입니다. 도둑놈, 사기꾼, 양아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그런 무장을 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날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아까 여기서 자신들이 국민의힘에서 오늘 김명수 비리 백서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벌써 백서 만든다는 소리를 제가 일찍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회의한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알아야 될 것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우리보다 먹물이 몇 배나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한 달 바짝하게 전력 투입을 하면은, 집중을 하면은 백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포하고 2차, 3차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리백서, 김명수 비리백서도 백서지만은 저는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땅에 지금 간첩한 놈들도 너무 많고 간첩하고 있는 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간첩질 할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간첩질을 하고 난 뒤에 징역 살해를 합니다. 징역 살고 기 나와갖고는 그냥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삽니다. 전형도 안 했는데. 바로 지금 이 민주주의의 법의 허술함을 타고 사상 투쟁했고 간첩질을 한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대한민국 전복, 국가 전복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간첩질한 인간들이 징역형을 다 살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상 전향을 하지 않느냐는 추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추방할 수 있는 추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추방법을 안 만들고 간첩질을 하던 놈을 계속 풀어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가장 국가 정체성의 위험 임계점을 이미 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3일 전에 4.3 사건에서 무장봉기했던 놈들 경찰관과 그 가족에게 죽창을 꽂고 죽였던 인간들이 다 무죄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무죄로만 풀려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켜하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건국을 반대했던 인간들에게 수억에서 수십억을 주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올 팩트를 제대로 보고 애국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아까 이홍종 대표님께서 사전 투표하지 말자 해도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진짜 제정신이 정상이 아니죠. 선거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선거관리위원장, 그 상임위원 조혜주, 아니 심판관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를 갖다 놔야 되는데, 문재인 꼬봉을 거다 심판관을 갖다 놓으니까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힘도 한심합니다. 안 될 놈을 선거 주심으로 앉힐 때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막지도 못하고 꼴만 계속 먹다 보니까 방법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조국, 자랑스러운 조국, 윤미향이, 박은순이, 이런 인간들이 미국의 인권 침해하는 나라의 대한민국, 거기에 인간들 이름을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박은순 보유국이 자랑스럽고, 조국이 보유국이 자랑스럽고, 윤미향이 보유국이,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까지 이름을 올리는 이런 인간들은 반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국격을 훼손시키는 이런 반역자들을 양성한 문재인, 이 인간은 반역의 왕 아닙니까? 그 인권 보고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인 이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미국 인권 보고서까지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려면은 저 정신없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시장 선거에서도 진짜 필사적생,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당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면은 70%, 80%, 90%의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의 승리고, 그게 민주주의의 승리고, 그게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지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저 문재인, 윤미향이, 조국, 저 박봉계 같은 저런 인간들은 이 땅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